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시간이죠. 바로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소장님 정말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더 기다렸어요. 네. 오늘 주제 때문이잖아요. 완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소장님께서 역기성 30% 40% 할인해준다 해서 곽현아 MC 부모님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 돈으로 우리 손편 사 먹었어요. KTX. 네. 잘하셨어요. 저는 통행료 면제 받은 것으로 조카들 세뱃돈을 줬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4만 5천 원이나 면제 아이고, 받았거든요. 저는 주변에 무료 주차 때문에 아주 어디든지 갔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아이고, 우리 다들 행복했네요. 소장님인데 오늘 뭐 최고의 화제는 검색어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마 생소할 텐데 주택금융공사 맞습니다. 엄청 올라가 있고 서민 안심연 안심전환대출. 1%. 이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이게 해주세요. 난리 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오르더니 오늘은 급기야 신청 첫날이었습니다. 연 최저 1%대 30년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정책 금융 상품인데 이제 연간 총 한도액이 한 20조 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이게 선착순인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은 오늘부터 오늘 29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한도 20조 원이 초과됐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분부터 우선순위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근데 워낙에 대출 금리가 연 낮게는 1.85%에서 연 2.2%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물론 대상 이 자격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새로 주택 살 건데 됩니까? 신규 주택 안 됩니다. 신규 안 되고. 전세 대출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변동금리이거나 준고정금리로 조금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안심하고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네. 대출금리 높아고 하우스포 맞아요. 되신 분들 많으니까 저 지금 전형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그쵸, 맞습니다. 그쵸. 중산층을 두텁게 해주는 좋은 네. 저는 정책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거의 4%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꿀이죠. 내일 진짜. 당장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오늘- 주에 알려주세요 결과를. 그럴까요? 네. 아니 저 그래서 부부 합산 8,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저 급하게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개인 찾아봤죠. 가입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예, 아니더라고요. 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부합산이라는 건 나홀로여도 이제 혼자만 번다 하더라도 8,500만 원이고요. 네. 또 7년 이내 이제 결혼하신 부부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한도가 또 늘어나요. 그리고 자녀가 2명 있다 그럴 경우에도 한도가 좀 늘어나니까 오늘 이제 은행 마감 시간 기준 이제 14개 시중은행에서 받아봤더니 한 7,200건 그리고 약 8천억 원 상당이 소진이 됐는데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공사.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요. 더 저렴하잖아요.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니까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 주택금융공사 직원 선생님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예. 자기 회사 이름이 계속 어제부터 실시간 검색 1회 되어 네, 있으니까. 9월 29일까지입니다. 자, 예. 근데요, 소장님. 오늘 주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아, 저는 근데 여기 푹 빠져버렸어요. 그 주제 뭔지 아는데 네. 빨리 우리 너무 정말 1% 금리는요 그렇죠. 신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오늘 또 화제가 돼서 다시 한번 재탕을 한 거고요. 신용등급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요, 말씀해 지금. 주세요. 뭡니까 예. 오늘 주제? 오늘 뭐 이렇게 주제가 저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1등급이라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이게 바뀌니까 떨어질까 하는데 신용등급제가 바뀐다면서요? 네, 신용평가 체제가 바뀐다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21세기를 살면서 호환, 마마보다 좀 무서운 게 신용등급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신용도가 높으면 이제 박철민 앵커 같은 경우는 은행에 찾아와서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리로 빌려드리니까 좀 써주세요. 저리로. 예,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게 되면 은행이 아예 외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 잘못하면 상금융으로 대부업체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전전하게 되는데 네. 그게 자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 가장 좋은 1등급부터 가장 안 좋은 10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네.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점수제로 바꾸면 어떨까?
1점부터 1000점까지 네. 점수제로 바꾸게 되면 야 1, 2점 때문에 등급이 오락가락하는 네. 혼선은 좀 막을 수 있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보다 합리적이네요. 유연한 네. 심사가 가능하고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어떤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이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20년부터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전 금융권으로 이 신용 점수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 예전에 좋다. 기존의 등급 1등급에서 10등급 약간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무슨 내신 등급 따지듯이 네, 약간 기분이 조금 빈정은 상합니다. 하지만 1등급이셨잖아요, 내신. 그런 얘기 수학 천재시죠.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급이 보니까 이게 사설 기업에서 또 등급을 나누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몇 등급 이하는 돈을 빌리기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게 있던데 기존의 등급과 그리고 또 점수제가 또 되면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현재 개인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민간 기관입니다. 네. 민간 기관인 이제 나이스 신용정보,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고요, KCB의 올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 신용 등급을 이제 매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들 신용회사가 하는 건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대출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연체나 연체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 실적이 있는지, 신용카드는 잘 사용하고 갚았는지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신용 평점을 산출하게 되고요.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예를 들어서 1등급의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900점에서 1000점이에요. 딱 떨어지지만 네. 2등급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 870점부터 899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1, 2, 3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예를 들어서 10등급의 경우에는 444점 이하는 전부 다 10등급이에요. 그러면 445점은 아싸 이렇게 되고 9등급인데 좋아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9등급이어서 은행에서는 아예 외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층 1등급이 아주 애매해요. 6등급까지는 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로 이제 환영을 하지만 7등급부터는 아예 은행이 이제 받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6등급하고 7등급의 경계가 몇 점이냐? 665점이 되면 6등급, 664점, 1점이 부족하면 7등급으로 분류가 돼요. 좀 억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등급제로 묶여서 한 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불과 1점 차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 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니까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그 점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1점부터 1000점까지가 매겨지는 건지 이게 좀 예, 세세하게 어떻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뭐 건지. 연체 있으면 점수가 깎일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그거는 드는데. 당연합니다. 같고, 이제 네. 크레딧, 신용이란 말은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잘 빌리고 잘 갚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연체 기록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용 점수만 떨어질 뿐이 아니라 등급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연체라고 해서 같은 조건이라고 해서 뭐 하루 연체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닷새 이상 연체하고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지 돼요. 그럴 경우에는 신용 등급 점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의 부정적인 건 연체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연체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금융 시스템을 점수제로 도입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이 피라미드 형태예요. 1등급이 그다지 많지 않고 2, 3, 4등급 밑에 등급이 좀 많은 항아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6등급, 7등급 사이에 거의 한 240만 명 정도가 한 연 1% 정도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금융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6, 7등으로 내몰렸던 분들이 점수제로 개편되면서 조금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그러면서 품목이 어딥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면. 저리로 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대출도 조금 금리나 요건 발동해서 낮출 수 있나요? 맞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조건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까탈스럽겠어요. 신용등급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내가 1억 원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빌릴 때와 저축은행에서 빌렸을 때 신용등급 강등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1등급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0.25등급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1.6등급
5배나 넘게 떨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 어떤 은행에서 받았다라는 건 자체적으로 등급 때문에 은행 문턱이 높아서 이제 그동안 대출 신청을 못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이제 지난 6월 25일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등급의 인하폭은 좀 간극을 줄이는 이 개선안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출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오히려 이제 신용대출 금리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총 한 94만 명 정도가 신용 점수가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한 46만 명, 절반 정도가 신용 등급 한 단계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있을 예.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저는 오늘 이인철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 안 하고 있어요. 네. 감탄 받아가지고. 왜요? 감동. 아니, 정책 힘이란 게 느껴지나요? 그 1% 서민 전환 대출도 그렇고, 예. 유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시국 상황이 여전히 어지러워서 우리 국민들이 피곤하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좋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소장님 있고. 그래서 감동받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은데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오늘도 민생 꿀팁, 제대로 된 꿀팁을 알려주신 이인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